우리나라 전역 어디를 살펴봐도 사람이 죽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동네 슈퍼, 독서실이나 학교, 어디를 봐도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덤이 없던 자리 없고 사람 죽지 않은 자리는 없다. 따지고 보면 언제든 어디서든 귀신이 나올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도 뒤에서 아니면 책상 밑에서 의자 옆에서 당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귀신이 하나 정도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한 장소나 공동묘지처럼 죽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는 아무래도 귀신의 출현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차 역시 억울하게 깔려 죽은 사람이나 기차 내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기에 귀신 출몰해서 안전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기차에서 매점 카트 일을 하면서 경험하고 들었던 귀신 이야기다. 우선 식당 칸을 운영하는 기차는 야간 열차가 없다. 가장 마지막 기차가 부산에서 7시가 넘어 출발해 서울역에 11시 40분쯤에 도착하는 기차이다. 아무리 야간 열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 11시 40분 기차를 타고 도시락이나 커피를 팔러 나가면 찝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식당 칸 주위의 몇 칸은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이지만 기차 양쪽 마지막 칸으로 가면 사람이 없거나 고작 1명 정도 있는 열차 칸이 허다하다. 카트를 끌고 커피를 팔다가 그런 칸으로 들어서게 되면 창문 밖으로 어둠만이 지나갈 뿐 적막하면서 왠지 오싹한 기분이 든다. 특히 이전에 들었던 이상한 이야기가 기억날 때는 더 찝찝해진다. 아무도 없는 칸에 사람이 혼자 타고 있는 걸 보면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곤 한다. 귀신이 꼭 혼자 타란 법은 없지만 왠지 분위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을 힐끔힐끔 바라보게 된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열차 칸에 혼자 있는 사람 중엔 자고 있는 사람이 없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길이 없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칸엔 오늘 손님이 없는데. 나중에 차장님에게 이런 소리라도 들으면 오싹해지면서 그 칸을 지나가기가 싫어진다. 그 다음 칸에도 손님이 있지만 내가 지나가지 못하니 다음 칸의 손님들은 서울역에 도착하기까지 도시락이나 커피는 구경도 하지 못한다. 이런 건 특히 무궁화 열차가 심하다. 새마을 열차는 그나마 깨끗하고 연식이 얼마 안 됐지만 무궁화는 정말 오래된 열차도 많다. 우린 기차를 구분할 때 기차 번호로 말하기에 야, 나 어제 512열차에서 귀신 봤어. 이런 이야긴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한다. 이제 나와 친했던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야간 열차 귀신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기차 차장과 승무원 아가씨들의 식사는 어디서 해결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보통은 식당 칸에 와서 우리와 같이 밥을 먹는다. 우리가 그들의 밥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웬만큼 친해지게 되고 1년 정도 일하다 보면 그 중에 많이 친해진 차장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 중에 좀 많이 친해진 차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다. 야간 열차란 서울에서 12시쯤에 출발하는 열차를 말한다.
이 열차는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녘의 종점에 도착하는데, 이런 열차엔 수면실이 딸려있는 기차도 있다. 의자에 앉아서 자는 것보다야 훨씬 안락하기에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한다. 수면실의 구조는 중간에 복도가 이어져 있고 2층 침대가 양옆으로 줄지어 들어서 있는 모양이다. 하루는 이 차장님이 수면실 옆칸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수면실 쪽에서 어떤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가끔씩 자다가 악몽을 꾸는 사람도 있고 잠꼬대로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차장님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잽싸게 수면실로 들어갔다.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하면 곤란하니 상황을 살피러 갔던 것이다. 차장님이 수면실로 들어가니 어두운 수면실 복도 끝에 어떤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선 기도하는 자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차장님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 손님, 왜 그러십니까? 귀신이요.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손님, 우선 좀 진정하시고 다른 분들 자는데 방해되니까 다음 칸으로 가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수면실 다음 칸으로 그 아저씨를 데리고 나왔다. 그 아저씨는 수면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계속 겁에 질린 눈으로 천장이며 바닥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렇게 다음 칸까지 와서 그 아저씨를 의자에 앉힌 채 다시 물었다. 손님, 좀 진정하시고 말씀해보세요. 혹시 악몽을 꾸신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깼거든요. 꿈은 아니었어요. 절대로. 깨서 시계를 보고 있는데 누가 커튼을 젖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꾸만 계속해서요. 누가 자다가 나왔나 보죠. 아니에요. 분명 계속해서 들렸어요. 촤악, 촤악. 그래서 제가 누군데 저렇게 남들 자는데 커튼을 젖히고 다니나 혹시 도둑인가 해서 슬쩍 밖을 봤거든요. 예, 그런데요? 분명히 차장이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제복까지 입은 남자 차장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열차의 차장은 저 혼자뿐인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좀 삐쩍 마른 차장이었습니다. 혹시 잠결에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차장이 앞에서부터 커튼을 걷으면서 자는 사람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오는 거예요. 점점 제 쪽으로. 제가 2층 칸에 있었는데 그 차장이 고개를 숙여서 1층만 확인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차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차장이 커튼을 걷다 말고 저를 보면서 웃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말씀이십니까? 무슨 사람을? 예,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열차의 범죄자라도 탔나 해서. 그랬더니 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물었더니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그 차장이 절 보면서 말했어요. 손님도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시라고. 자기가 확인을 할 때까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겁이 나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차장이 절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손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요. 전 그냥 물 마시러 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나부터 확인을 해주겠다면서 확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손님은 저 앞 칸으로 가시면 사람들 많은 칸이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아무 빈자리나 앉아 계세요. 나머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나이도 좀 있는 분이었는데 너무 겁에 질려 혼자선 있기 싫고 혼자서 다른 칸까지 걸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차장님이 그 사람을 사람 많은 칸까지 안내해드리고 다시 수면실로 돌아왔다. 차장님도 겁은 났지만 혹시 무슨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야 했다. 수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서 있는 복도엔 아무것도 없었고 어두컴컴한 수면실엔 사람들의 코고는 소리만 들려왔다. 주위를 살피면서 혹시 무슨 사고는 나지 않았나 확인하기 위해 커튼을 하나하나 걷어가면서 자는 사람을 살펴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까 그 귀신이 한 행동이랑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똑같잖아.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겁이 나셨다. 그래서 서둘러 수면실에서 나간 다음 수면실 문을 수동으로 돌려서 열어놓고 다음 칸 문도 수동으로 돌려 열어놓은 다음 객실 의자에 앉아 수면실을 쳐다보며 서울까지 올라오셨다. 차마 겁이 나서 수면실을 살펴보진 못하겠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다가 수면실에서 죽는 사람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 그렇게 살펴본 것이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이건 차장님도 실제로 한 번 봤다는데 열차 승무원 아가씨가 기차에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고 한다. 새마을 기차를 보면 거의 끝칸쯤에 전철문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기차가 있는데 그 안엔 좌석이 하나 있다. 그곳이 승무원들이 잠시 쉬는 곳이다. 어느 날 한 여자 승무원이 계속 보이지 않아 남자 승무원이 그 여자를 찾아다니다가 그 휴게실에서 천장 쇠봉에 작은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여승무원의 시체를 발견했다. 이런 게 소문나면 일이 복잡해지니 우선 목포까지 내려가 조용히 시체를 수습했다. 여자가 죽은 이유에 대해선 나중에야 소문으로 들을 수 있었다. 여승무원과 남자 차장이 한 조를 이뤄 야간 열차를 운행하며 지방에서 자고 오는 일이 흔했기에 가끔 눈이 맞는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 물론 상대는 매일 바뀌지만 근무조가 돌다 보면 결국 비슷했기에 눈 맞은 사람끼린 휴게실에서 몰래 관계를 갖는 일도 있다고 한다. 죽은 여자 승무원의 경우 유부남이었던 차장과 눈이 맞아버렸고 결국 괴로운 사랑을 하다가 자살하게 된 것이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유부남 차장은 연차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상 근무로 빠지게 되었다. 문제는 그때부터 그 열차에서 죽은 여승무원이 가끔씩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건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그 여승무원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열차 내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승객들은 물론 모르고 지나치지만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차장과 여승무원은 알 수 있었다. 그 여승무원이 귀신이란 사실을. 돌아다니다 지쳐서 쉬기 위해 휴게실 문을 열면 그 여승무원이 조용히 앉아있다거나
여승무원 복장을 한 사람이 앞칸으로 들어가기에 뒤따라갔는데 열차 끝칸까지 가보아도 아무도 없는 일도 있었다. 아무튼 차장이나 여승무원들은 낮에도 그 열차를 타기 싫어했다고 한다. 그 여승무원 귀신이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었다. 가끔 객실에 앉아있는 여승무원 귀신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 승무원이 서울에 가냐고 물어보면 그저 사람을 찾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박인태 차장이라는 사람을 찾는데 대부분의 신입은 그런 분은 안 계시다며 서울 사무실에 문의할 것을 권하고 자리를 뜬다. 그리고 다음에 그 여승무원을 찾으면 기차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봤다는 귀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거나 눈이 뻥 뚫렸다거나 입이 귀까지 찢어졌다거나 다리가 없다거나 목만 있다거나 하는 귀신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한다. 거의 산 사람과 똑같은 모습에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에 내가 오늘 귀신을 봤더라도 저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게 대부분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거리에서 본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떠도는 귀신이었을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도중에 버스에 귀신과 같이 타고 왔을 수도 있다. 전철에서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귀신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오늘 몇 명의 귀신을 보고 왔을까? 지금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자. 오늘 거리에서 본 사람들 중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말이다.